그래서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심불사, 복심불사, 시위현빈, 시위현빈, 현빈지문, 현빈지문, 시위천지근, 시위천지근, 면면약존, 면면약존, 용지불근. 용기불근. 해석을 해보면요, 곡은 이제 계곡할 때 곡이죠. 산과 산 사이의 계곡을 얘기합니다. 그 계곡, 곡신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현빈이라고 해요. 그 영화 배우 현빈이 아닙니다. 이 비는 암컷 빈자에, 암컷 수컷을 얘기할 때 또 자웅이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암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빈의 문을 일컬어서 천지의 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면약정, 면면이 이어지는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런 말이거든요. 끊일 듯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면면입니다. 면면이 이어져서 마치 존재하는 것 같다. 용,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을 쓰지 않는다. 근면, 근로 할 때 분사거든요. 힘 쓰는 거. 요 뜻을 한번 살펴보죠. 제가 지금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위쪽 분에 곡, 빈, 그 다음에 자, 근, 무, 은, 모, 묘, 화, 수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노자의 텍스트에서는 여성적인 부분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곡에 대응되는 말, 대곡에 대응되는 말이 산이겠죠. 그리고 수컷 모, 수컷 웅, 그 다음에 줄기, 있음, 그 다음에 드러남, 아버지, 그 다음에 교는 형태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툼, 불, 이런 것들이 남성성을 좀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6장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읽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곡신, 현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떤 여성적인 면들을 많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요새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어떤 남자와 여자, 남성, 여성에 대한 논쟁이나 이런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여성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눈권성 또는 남성 이거는 있는가? 여성이 있는가? 남성이 있는가? 있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본질로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에 서양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고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기 전까지는 당연히 암묵적으로 여자는 여자로서의 본질이 있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비판으로서 아니다. 사회적으로 길러진 것이다. 뭐 교육이나 관습이나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되죠. 일견도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실험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그냥 이해를 위해서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린아이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었으면은 남자아이는 자동차를 가지고 놀아야 돼. 여자아이는 인형을 가지고 놀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건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마치 타자의 욕망이 투여되는 것처럼 남자는 자동차를 좋아해야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자동차를 좋아하는 거고 여자아이는 인형을 갖고 놀지 않으면 안 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인형을 좋아하는 거다. 라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똑같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한테 자동차와 인형을 주면 어떠한 외부 변수를 뺐을 때 남자아이가 자동차를 선택할 확률 그런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실제 실험을 해보면.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여성이나 남성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미 과거부터 남성은 이래야 하고 여성은 이래야 한다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공동체, 관계, 망들을 헤쳐왔던 것은 있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딜레마인 부분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여성과 남성이 있다 그러면 여성은 무엇이고 남성은 무엇인가? 그 노자에서 표현하고 있는 여성이라는 것이 제가 여기서 나열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성향들, 이런 성질들. 하나 들어볼까요? 자, 산이 있으면은 이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가 곡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곳이 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산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산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에요? 도산. 백두산이죠? 네. 그죠? 그 다음 산은 어디예요? 한라산이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뭐예요? 보세요. 산은 경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산을 정복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계곡을 가지고 어느 계곡이 가장 깊을까? 이런 얘기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산은 어디서 보든지 간에 정상이 보입니다. 근데 계곡은 숨깁니다, 자기를. 이런 성향들이 다 나타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상징되는 곡신이라는 것. 근데 과거에는 이 산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지만 곡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도 보통 산신령은 많이 알잖아요. 어딘가에 산에 가면 산에 신령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금도끼, 은도끼도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알려주고. 근데 곡신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죠. 하지만 왜 그럴까요? 곡신 자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컬어서 현빈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은 일장에서 나왔죠. 사양자 동출이 이명 하면서 동위지현, 그 같음이 바로 현이다. 현과 흙은 다릅니다. 흙은 꽉 차있는 느낌이에요. 검정색으로 칠해진 게 흙입니다. 근데 현은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어요. 우주.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검정색이란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검은 상태? 검어지는 것? 뭐 등등 아주 깊이 있고 잘 드러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현이라고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현 자체도 여성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주 깊은 극한 그러한 암컷 현빈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 현빈의 문은 이거를 일컬어서 천지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천지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연 전체, 우리가 지금 네이처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거를 천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천하는 인간의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모든 것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 현빈의 문이.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곡신을 하나의 여성의 그 자궁으로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면면이 이어져 오는데 마치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럼 존재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존재 안 하는 거. 이게 어려운데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어떠한 그 형태 그거 자체로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에 책상이 존재하죠. 의자가 존재하죠. 이런 형태로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뒤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황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같은 얘기가 좀 계속 반복되는 건데, 여러분들 황홀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우리 아는 노래 제목 노래 중에서도 뭐 황홀한 고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은 무엇이냐면은 너무 밝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비유하는 겁니다. 약간 양적인 어떤 없음. 이건 음적인. 홀이라는 것은 너무 어두워서 볼 수가 없는 황홀이. 그래서 도를 황홀로 표현하는데 이 약존이나 황홀이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있는 듯 없는 듯, 있는지 없는지. 하지만 작용은 있죠. 천지의 뿌리로서의 작용은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존재하는 어떤 것, 그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용지불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사용하는데 막 힘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도나 아니면 무슨 운동을 하는 경우에 이 감독이나 코치가 훈련을 시키면서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힘을 빼라. 그죠? 힘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힘을 빼야 돼. 그러니까 이 용지불군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중국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무림의 고수는 많이 안 움직이죠. 그러면서 주변의 환경이나 아니면 나의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태극권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남성적인 것은 힘을 많이 씁니다. 힘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적인 모습을 제가 표현을 하는 건데, 자, 제가 지금 이것을 어떤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한번 이거를 뭐라 그럴까? 신비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현빈지문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신선의 세계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문으로서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물의 근원, 내 신비 모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노자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선 사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뭐 각자의 선택인데 적어도 전체적으로 좀 읽어보면은 당시 전국 시대의 시대 정신, 그 상황 이런 것을 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군주로서 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조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은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이렇게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는 배제를 하고 그렇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